유방암, 이 진단을 받으면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긴 여정을 혼자 떠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근데요, 올바른 정보라는 등대만 있다면 이 길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병원 노동영 박사님의 전문 지시를 바탕으로 만든 아주 든든한 지도를 여러분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 안내서가 왜 특별하냐면요. 그냥 의학 이론만 쫙 나열한 게 아니에요. 바로 실제 환자분들이 직접 했던 자그마치 1만 개가 넘는 질문과 답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진짜 뭘 궁금해하고 뭐가 제일 불안한지 그 마음을 콕 집어준다는 거죠. 막막한 여정에서 이보다 더 든든한 길잡이가 또 있을까요?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암이란 대체 뭘까? 둘째, 숫자로 보는 유방암 현황. 셋째,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 넷째,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무기인 조기 검진까지. 이 5단계를 따라서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모든 여정의 시작, 바로 암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확실하게 알고 가야겠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에 있는 정상세포는요, 이제 그만 자라 하는 신호를 들으면 딱 멈춰요. 아주 질서정연하죠. 근데 암세포는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같아요. 끝도 없이 자라고 주변 조직을 막 파고들고 심지어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온몸으로 여행을 떠나요.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건 바로 이 악성 종양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암이 뭔지는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그럼 이제 좀 더 우리 현실로 들어와서 지금 한국의 유방암 상황이 어떤지 숫자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숫자들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유방암, 지금 한국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바로 1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평생 살면서 40명 중 1명은 유방암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서구화된 생활 습관 때문에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건 정말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왜, 무엇이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걸까요? 유방암의 위험 요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나이나 가족력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변 요인, 다른 하나는 식습관, 운동, 비만 관리처럼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가변 요인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 가변 요인들을 잘 관리하면 유방암 발생 위험을 무려 33에서 50%, 그러니까 거의 절반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뭐든지 초기에 알아차리는데 가장 중요하잖아요? 유방암이 보내는 대표적인 신호, 바로 이 4가지입니다. 멍울이 만져지거나, 유방에 통증이 있거나,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피부에 변화가 생기는 것. 근데 여기서 진짜 정말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가장 흔한 증상인 이 멍울이요, 대부분 통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내 몸을 내가 잘 살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읽어드릴게요.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질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반드시 유방암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만약 내 몸에서 이런 신호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여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진단 과정은 보통 이 3가지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전문의가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임상검진. 두 번째,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로 가슴 속을 들여다보는 영상검사.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게 제일 확실한데요. 의심되는 부위의 세포를 조금 떼어서 현미경으로 직접 확인하는 조직검사. 이 조직검사를 통해서 암이다 아니다 최종 확진을 내리는 거죠. 영상검사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유방 촬영술, 이건 손으로는 안 만져지는 아주 작은 초기 암을 찾아내는데 선수고요. 초음파는 몽울이 그냥 물혹인지 아니면 단단한 혹인지 그 성격을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해요. 그리고 CT나 MRI는 수술을 어떻게 할지 정밀하게 계획을 짤 때, PET-CT는 암세포가 혹시 다른 곳까지 퍼졌는지 온몸을 스캔해서 확인할 때 쓰입니다. 다 목적이 다른 거죠.
자, 이렇게 암으로 확진이 되면 병기라는 걸 정하게 됩니다. 뭐 T, N, M 복잡해 보이죠?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T는 종양의 크기, N은 주변 림프절로 퍼졌는지, M은 멀리 있는 다른 장기까지 퍼졌는지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지금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0기부터 4기까지 나누는 거예요. 일종의 내 몸 상태를 알려주는 성적표이자 앞으로 치료 계획을 짜는데 가장 중요한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딱 암이 생긴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국소 치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졌을지도 모르니까 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신 치료가 있어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에 속하고 항암 치료나 호르몬 치료는 전신 치료에 해당되는 거죠. 타겟이 다른 거예요. 치료의 가장 기본은 역시 수술입니다. 예전에는 유방 전체를 다 절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의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조기에만 발견하면 암덩어리만 쏙 떼어내고 최대한 내 가슴을 보존하는 수술이 표준 치료가 됐습니다. 치료 효과는 똑같으면서도 환자의 삶의 질은 훨씬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유방 재건술이라는 좋은 선택지도 있고요. 수술이 끝났다고 치료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수술로 큰 덩어리는 제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암세포들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녀석들을 확실하게 잡아서 재발을 막기 위해 하는 게 바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입니다. 뭐랄까, 전쟁에서 큰 전투는 이겼지만 남아있는 잔당들을 소탕하는 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순서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가장 확실한 무기, 바로 조기 검진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희망적인 숫자일 겁니다. 유방암을 1기에 발견했을 때 5년 생존율이 무려 98.2%입니다. 98.2. 이건 뭐 거의 완치에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유방암도 정말 일찍 발견하기만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98.2%라는 숫자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정기검진이에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30세 이상이면 매달 스스로 자가검진을 하고요. 35세가 넘으면 2년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고 40세부터는 1,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술을 받는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방암을 알아가는 이 긴 여정,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그 길에 아주 든든하고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병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막연한 두려움은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